요즘 하도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돈만 보고 만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 때문에 돌아선다던가 나는 사랑이었지만 상처만 주는 만남도 있죠. 근데 이렇게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은 만나면서도 문득문득 그들만의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할 때 돈만 원하는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돈만 원하는 여자의 특징은 조건이 붙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아니다를 느끼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부탁이라던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던가 그런 때가 있는데, 이때 돈만 원하는 여자는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하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조건부 상황을 만드는 거죠. 대가성으로 너가 뭐를 주면 나도 그걸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솔직히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면 연인 관계도 어느 정도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 유지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는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날 때부터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게 보이는 을로서 확실한 사람, 여자 경험이 거의 없고 착해서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남자만 만난다던가 해서 감정의 크기가 내 쪽으로 많이 기운 사람을 선택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나한테 푹 빠져있는 이 감정을 이용해서 거꾸로 은근한 갑질을 합니다. 암암리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험으로 생각을 하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거나 내가 그렇게 좋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좋아한다면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마인드예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서로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이런 작은 요구들이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대놓고 오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근하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나는 저런 거 갖고 싶더라, 나는 저런 거 예쁘더라 처럼 운을 띄어서 자기는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흘리는 멘트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는 게 능력 있는 남자처럼 보이고 일종의 자존심 문제랑도 결부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해주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이 그대로 정착이 되기가 쉬워요. 호의가 권리로 되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 남자분들 중에 여자의 이런 부탁을 들어주면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면 크게 무리되는 부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번까지만 그냥 제가 들어주고 다음부터는 따끔하게 말하고 거절하려고요 라는 식으로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를 떠날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단지 언제 떠나느냐 시기의 문제인 거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남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이 하게 되는 거라서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도 기분 좋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은 부탁이나 요구라면 순간적으로 그닥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싹 스쳐 지나갈 거거든요.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랑 스치듯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순간에는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관계는 아닌 거다. 네, 이 말이 맞습니다. 썸 탈 때도 연애 중에도 이 말은 다 통용이 돼요. 진짜 내 인연이면 쉽고 수월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는 진짜 내 마음에 집중을 하시고 나의 호의가 상대에게 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나의 친절과 배려가 상대에 따라서는 빈틈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라서 원인 없는 결과는 애초에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돈만 원하는 여자의 특징은 데이트할 때 작은 돈은 쓰는데 큰 돈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작은 돈이라는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상대가 체감하기에 크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5번을 얻어먹었으면 적어도 한두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상식선이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동성친구나 회사 동기들끼리 생긴 일이라고 하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샀으니까 너가 다음에 살 차례야 라던가 칼같이 n분의 1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고받고의 개념이 남자보다 철저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남자 생일 같은 이벤트 날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날. 그런 날에는 내가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고 짠순이라고 해도 평소에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여자친구니까 생일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모이면 말을 해요. 다음 달에 남자친구 생일이라
그거 해주려고 미리 선물 받았다. 6월달에 남자친구 생일인데 그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돈 조금씩 모으고 있다.처럼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빠는 뭐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하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상회가 열립니다. 솔직히 발렌타인이나 다른 기념일은 그렇다 쳐도 상대방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이벤트 날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날에도 선물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고 종이학 접고 편지 주고 평상시랑 다를 게 없다? 그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자들도 남자가 오늘 우리 만나서 돈 얼마 썼다라고 말 안 해도 대충 나 만나서 이 사람이 오늘 얼마 정도 썼다라는 걸 다 짐작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오빠가 주로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낸다라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게 마음의 비처럼 쌓이고 쌓여서 고마움의 표시를 꼭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꼭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남자를 사귀게 되면 본능적으로 챙겨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모성 본능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진짜 내 경제력이나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을 못 해주는 경우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려고 하는 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근데 특별한 날조차도 그다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게 안 보이는 거면 그때는 이 여자가 나랑 만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해주는 사람은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만 원하는 여자의 특징은 외모 치장을 꽤 화려하게 한다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외모에 투자하고 관심 갖는 건 맞는데 돈만 원하는 여자들은 명품 로고처럼 티나는 것들,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해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어요. 물론 이렇게 화려하고 티나는 것들이 본인의 취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암암리에 이런 취향에서도 내재된 심리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옷이 예뻐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비싼 거였다 이거랑 남들도 다 갖고 있는 명품이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샀다 이거랑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기준이 남자를 선택할 때도 접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았다 이거랑 비싼 차를 몰고 돈을 많이 쓰니까 좋아졌다 랑 초반에 사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죠. 돈 때문에 뭔가에 제약받는다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걸 다 갈망을 하니까요. 근데 화려하게 외모 치장을 하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상당수를 보여지는 거에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과 결핍을 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 나도 돈 많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 부류 안에서 돈 많은 사람 만나보고 싶어 라는 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여성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는 월급 250을 받으면 200만원짜리 백을 산다. 저축 전혀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타야 그걸 보고 자기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해서 돈 있는 남자들이 대시할 거기 때문이다. 이게 나한테 하는 저축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남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부족해 보이고 결핍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 수익에 비해서 상당 부분을 겉모습 꾸미기에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부족한 거를 외부적인 것들로 채워가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애를 할 때도 물질적 가치에 치중을 해서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할 확률도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경제력이 좋고 자신한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서 항상 한쪽 발만 담근 상태의 연애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는 돈을 쫓아서 또 관계를 환승하겠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 이런 사람이랑은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내 경제력을 보고 만나는 거라서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고 당장 자기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의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이런 여자들 입장에서는 결혼이나 추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돈이 더 많고 물질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남자한테 발목 잡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면 대놓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
결혼까지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화제 전환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직은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상대를 희망고문하는 연애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는 마치 남자를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근사한 걸 해주길 바라겠죠. 연애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일명 꽃뱀, 제비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물질적 거래가 허용되는 사이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진지하거나 힘든 얘기, 앞으로 우리 미래에 관한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연애는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랑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마냥 나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진 않은지, 만나면서 가끔씩 쎄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녀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